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편집 중에서 조건부 서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서식이요. 뭐, 글자의 색깔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테두리 준다든지, 이런 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내가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있다면, 뭐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료에만 서식을 주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글자가 울산으로 시작하는 글자한테만 뭐 빨간색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조건을 정해 놓고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서식을 지정하게끔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일단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범위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홈 메뉴 조건부 서식을 찾아가시면은 다양한 규칙과 유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뜻은요.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각종 서식 등을 설정하고 싶을 때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할 경우, 여러분 규칙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규칙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으면 모두 적용되며, 서식이 충돌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의 서식이 적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A2셀에 어떤 자료가 있어. 예를 들어 A2셀에 자료가 규칙 1번에도 해당이 되고 규칙 2번에도 해당이 된다면 다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규칙 1번의 서식이 글꼴이 빨강이고 채우기가 노랑이다 라면, 규칙 2번이 채우기가 파랑, 여기에서 채우기 노랑, 채우기 둘 다 채우기라는 거죠. 그러면 서식이 충돌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A 2셀은 과연 노랑 채워야 될까요? 파랑 채워야 될까요? 라고 충돌이 온다면 바로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예, 우선순위는 나중에 규칙 관리라는 곳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어요.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1순위로 할 거냐, 2순위로 할 거냐, 그때 변경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규칙으로 설정된 해당 셀의 값들이 변경되어 규칙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 서식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또 적용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뭐 70점 이상인 셀을 빨갛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점수를 69점으로 고쳤어. 서식이 해제되는 거고요. 혹은 65점이 70점이 되었어. 그러면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또 규칙으로 셀값, 셀에만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수식을 사용하면 기준이 되는 셀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이 계산식, 수식 앞에 반드시 등호를 입력해서 수식을 만드셔야 되고, 행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경우에는 규칙 입력할 때 그 셀 주소를 선택하실 때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해서 열 이름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서 해주셔야지만 행전체의 서식이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을 했을 때 이렇게 조건부 서식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쭈루룩 나오게 되는데, 일단 셀 강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다, 작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수치나 70점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라든지, 뭐 날짜라면 날짜도 있고요, 글자라면 텍스트 포함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상위 하위 규칙을 했을 때입니다. 내가 여러 개 자료가 있을 때 상위 10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꼭 10개는 아니에요. 내가 뭐 2개, 3개라는 수치를 줄 수 있고요. 이 퍼센트도 마찬가지로 10%, 20%라는 수치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위 몇 개, 몇 퍼센트. 그리고 평균 초과 미만이 있는데요. 어떤 수치 데이터에 대했을 때 범위 지정한 내용에서 평균을 자기가 계산해 주는 거죠. 내가 사용자가 평균값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셀을 범위를 주면 이 메뉴가 평균이 몇 점이구나 그 평균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는 규칙을 선택해서 서식만 골라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막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값, 큰 값
작은가 큰값을 막대의 길이로 표현한다는 거죠. 네, 길이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 색조라든지 아이콘으로 표시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새 규칙을 누르면 여러 가지 규칙을 좀 더 상세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규칙 지우기를 통해서 현재 시트에 규칙 삭제할 수 있고요. 또 규칙 관리 가시면 제가 아까 서식이 충돌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게 우선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규칙 관리 가면 편집, 서식을 편집할 수도 있고 그런 우선순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새 규칙. 자, 새 규칙을 들어가면 다시 한번 규칙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뭐 셀 값을 기준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상위, 하위, 평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셀 강조 규칙이나 상위, 하위랑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한번 찾아볼게요.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행전체에 누군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평균이 70점 이상인 거 그러면 그 70점 이상인 행전체에 모두 다 서식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서식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경우에를 딱 누르시게 되면은 요 다음 칸에 여러분이 수식을 계산식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셀을 선택한 거고요. 이 달러 기호가 A에는 있지만 O에는 없습니다. 행에는 없고 이 A 열에만 달러 기호 붙여야 된다는 게 규칙이고요. 가운데에 부등호 이상 그리고 100 이상 그러면 A5부터 아마 범위를 쭉 줬을 거예요. 예를 들어 A5부터 A10번까지면 다 선택한 거랑 똑같다. 그리고 100 이상인 값들에 대해서는 행전체에 이런 서식을 주겠다는 뜻인 거죠. 저는 이렇게 달러 기호 붙이는 거, 열 고정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행전체에 적용하는 수식을 작성할 때는 열 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셀을 선택하시면 달러 기호가 이렇게 두 군데 다 생깁니다. 자, 우리가 달러 기호가 두 군데 있다는 뜻은 A5셀만 적용하겠다는 뜻인 거죠. A5셀만 적용되고 A6번, A7번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달러를 5에 있는 달러를 없애고 A 열에만 지정했거든요. 자, 이 달러라는 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A 열은 계속 A 열만 참조하겠다. 그러나 이 숫자 5요. 5의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5는 하나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셀 선택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열은 A열은 고정시키고 오행은 고정이 안 된 거죠. 고정이 안 됐으니까 A5, A6, A7, A10번까지 모두 선택한 거와 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요. 1과목, 2과목 합계가 170 이상인 셀만 뭐 분홍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식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입니다. 자, 등호를 하셔야 되겠죠? 는 하시고요. 첫 번째 셀, B2셀, 첫 번째 점수 B2셀을 선택하면 달러 기호를 한 군데 없애야 돼요. 그래서 F4키를 똥똥 두 번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더하기 이 과목의 첫 번째 셀 누르면 또 달러 기호가 두 군데 있거든요. 아까 무슨 키 누른다고요? F4키를 두 번 누르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합계가 이상 170 이상인 셀에 대해서는 수식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서식을 채우기로 지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꼭 첫 번째 셀, 첫 번째 자료를 선택해서 비교하시고요. F4키를 이용해서 열고정, 이 행에는 달러가 없어져야 2, 3, 4, 5를 다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수식을 사용한 규칙을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은 그 세 규칙 중에 이거입니다. 고유 또는 중복값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고유라는 말은 중복의 반대말이죠. 뭐 중복되지 않았다.
또는 중복된 거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 목록을 눌러서 중복인지 고유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에서 신청 과목에 대해서만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뭘로 했냐면 중복. 일단 2개 이상이 해당되는 자료는 다 파랑으로 채우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국어 3개 나왔고요. 수학 2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1개씩이에요. 그래서 중복을 하니까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만약에 고유를 했으면 이제 반대로죠. 영어, 과학, 역사, 정보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쪽의 아이들이 채워졌을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다음은 규칙 관리입니다. 자, 나는 잘못되었어요. 혹은 삭제해야 돼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홈 메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로 올 수 있는데 자, 규칙 관리 저는 예제가 지금 3개 만들어 놨네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규칙을 만들면 제일 아래쪽에 생겨요. 2번째, 3번째. 그러나 요 우선순위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을 선택해서 아래로 혹은 위로 하시면은 위에 오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규칙 만들 수 있고 규칙 편집을 누르시면 수식이나 서식 만들 수 있고요. 삭제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규칙을 만들고 또 규칙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수식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식은 계산을 하고 뭐 함수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자, 수식 활용 시작하겠습니다. 수식 작성 규칙,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한데요. 수식은 일단 등호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앞전에서 조건부 서식을 할 때에도 등호를 하고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호 또는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식을 다 작성하고 나면 앞에 등호, 눈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수식은 등으로, 는으로 시작을 해주셔서요. 할게요. 자, 그리고 셀 주소를 클릭해서 아니면 직접 숫자를 적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상수, 연산자, 함수, 명령어, 함수의 인수, 함수에서 선택해야 될 값들 등으로 수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식에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문자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식이 입력된 셀은 계산 결과를 표시하고, 그러면 그 계산 공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수식 입력줄에 나타난다 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도 수식 입력줄에 가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셀을 더블 클릭하시고 또 뭐 있었나요? F2키 누르셔가지고 수식도 그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컨트롤 키와 물결 기호를 누르면 모든 셀의 수식을 볼 수 있다. 현재 내 시트에 어떤 계산식이 쭈루룩쭈루룩 있을 때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에서 계산식을 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보여줘요. 모든 셀에 대해서 수식을 다 보여주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컨트롤 물결 한 번 더 누르시면 해제, 적용과 해제가 됩니다. 자, 연산자를 보도록 할게요. 연산자는 사칙연산 같이 이제 우리 산술 연산이 있고요.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일단 산술 연산자 뭐 알다시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백분율 그리고 거듭 제곱하는 게 있고요. 비교 연산자는 일명 부등호라고 하죠. 그죠? 크다, 작다, 이상, 이하. 자, 그럼 이상과 이하는 크거나 같다. 그죠? 작거나 같다. 이 부등호 방향도요. 우리 크다 먼저 하고 는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 이 앞뒤가 바뀌어도 우리는 이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다와 이상에는 이렇게 등호 는이 있는 것처럼 10 이상 그러면 10이 포함되죠. 근데 10초가 그러면 10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11부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할 때는 이 부등호를 정확하게 크다인지 크거나 같다인지 꼭 비교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치한다, 같다 이럴 경우에는 등호.
그러니까 계산식 합니다의 등호는 앞에 쓰는 거고요. 이제 비교하실 때는 한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지 않습니다. 예,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작다와 크다를 마주보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날짜 여러분. 우리가 날짜도 계산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짜 같은 경우에도 이상, 이하를 쓰시면 됩니다. 몇 월 며칠 이후 그러면 이상, 몇 월 며칠 이전 그러면 이하.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셀 참조가 나옵니다. 셀 참조.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계산을 할 때 셀을 선택하잖아요. 셀 하나를 선택하시면 셀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셀을 어떻게 참조할 거냐. 그리고 채우기 핸들이요. 채우기 핸들 할 때에도 이 셀 참조가 적용이 되거든요. 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렇게가 있는데 상대 참조로 입력된 수식을 복사하거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혹은 채우기 핸들을 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참조 범위가 변경된다.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10이라는 식을 만들었어요. 그걸 채우기 핸들을 뭐 아래쪽으로 쭉쭉쭉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쭉쭉쭉 했다고 칩시다. 요거는 아래쪽으로 하는 형태네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A1이 아래쪽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A2, A3, A4 이렇게 채워져요. 절대 참조는요. 절대 참조로 입력된 수식은 복사 채우기 해도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셀만 참조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A1셀에 달러 기호가 이렇게 두 군데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하거나 오른쪽 했을 때, 자, A1이 변할까요? 증가할까요?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계속 A1셀, 계속 A1셀 이렇게 참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이렇게 절대 참조로 하게 되면 변경되지 않는다. 자, 혼합 참조가 있습니다. 자, 혼합 참조는 행고정, 열고정. A1셀이 있을 때 A는 열, 1은 행이죠. 그래서 1 앞에만 달러 있는 거, 1 앞에만 달러 있는 거 우리는 행 고정, 1행이 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1행이 고정되었다라는 말은 1행은 변경되지가 않는다. 영원히 1이에요. 다만 A는 변경된다. 그래서 A12, B1, C1, D1 이렇게 1이 고정되었다. 그래서 1행, 행고정. 그럼 반대로 열고정은요. A10 앞에 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있는 이 A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은 증가한다. 그래서 A1이 A2, A3, A4 형태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셀 참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여러분 복사나 채우기를 하면 이제 이런 참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예제는 셀 참조에 대한 간단한 수식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자,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총점 더하는 수식이에요. 자, 그래서 국어 셀, 바로 여기는 C5셀이고요. 더하기 D5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과인 점수가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쭉 채우기 핸들을 할 거예요. 쭉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 아래 방향이다 보니까 C열은 그대로고요. 5, 6, 7. 그래서 다음 점수, 다음 점수, 다음 점수 셀을 참조합니다. 영어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총점이 나왔어요. 자, 다음은 총점 더하기 추가 점수를 했어요. 추가 점수는 여기에 있는 셀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E5셀 더하기 C2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C2셀에다가 절대 참조했어요.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일면 숫자가 일씩 증가하죠. 5, 6, 7. 그래서 여기 5, 6, 7에 해당하는 총점이 참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점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정돼야 되겠죠. 이 C2셀에 있는 추가 점수는 계속 고정되어서 채우기를 했을 때도 항상 이 C2셀이 참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셀 모두 다 10점을 잘 참조한 거죠. 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추가 점수에 절대 참조를 안 했습니다. C2셀. 그러면 1이 증가합니다. C3셀.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 C4셀. 국어라는 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제대로 계산 안 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된다는 거죠. 우리는 채우기 인들 할 때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채우기 인들 할 때 이렇게 상대 참조로 한 거는 일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잘 참조되었고요. 절대 참조, 이렇게 달러 두 군데 있는 절대 참조를 하시면 절대적으로 이 셀만 참조한다. 일명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인들 해도 변함없이 셀을 참조할 수 있다. 예, 주의해서 여러분 셀 참조를 잘 해보세요. 자, 다음은 다른 워크시트의 셀 주소를 참조할 수 있거든요. 현재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하면 워크시트 이름 앞에 느낌표가 표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시트 1번에 있어요. 1번에 있는데 수식을 작성하면서 시트 2번에 A5셀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10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시트 1번에서 는 합니다. 시트 1번에서 는 하시고 시트 2를 선택하시고요. A5셀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10 하면 이런 수식이 되고요.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는 느낌표가 표시가 된다는 점. 다음은 다른 통합 문서입니다. 자, A 문서 있고 뭐 B 문서 있고 C 문서가 있을 때 다른 문서를 참조할 수 있어요. 다른 통합 문서의 셀을 참조하면 통합 문서를 대괄호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문서 A에 있어요. 근데 문서 B에 시트 2번에 A5셀을 선택해서 더하기 10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문서 A셀에서 는 하세요. 는 하시고 작업 표시줄에 있는 B 문서 선택하고 시트 2번에 A5셀을 선택하고 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 문서 이름에는 이렇게 대괄호가 붙는다 입니다. 물론 또 시트 이름은 느낌표예요. 다음은 3차원 참조입니다. 자, 3차원은 여러 시트를 선택했어요. 여러 시트를 선택해서 그 시트에 똑같은 셀, 동일한 셀에 혹은 범위를 참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트 1번, 2번, 3번에 A5셀 모두 다 A1번에 시트 1번에 A5 시트 2번에 A5, 시트 3번에 A5셀을 다 더하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등호, 는을 하시고 sum이라는 명령어, 더한다는 명령어 하시고 시트 1번 선택하고요. 또 shift, 마지막을 선택할 때는 shift로 3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A5를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각각의 A5셀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게 되는 수식입니다. 이런 걸 바로 3차원 참조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름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름 정의가 뭐였냐면 그 이름 상자에다가 뭐뭐뭐라고 적는데요. 거기는 원래 셀 주소가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셀 주소를 문자로 정의하여 수식을 작성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문자로 정의하면 A1, A2라는 이름보다는 한글로 뭐 판매량, 수량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 주소인데 문자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규칙이 있습니다. 셀 주소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로 혹은 밑줄 시프트 빼기요. 이거는 원화기호입니다.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글자부터는 뭐 숫자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 글자는 숫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글자부터는 문자, 숫자, 점, 밑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공백 안 됩니다. 우리 셀 주소잖아요. A1 이렇게 하지 A 띄우고 1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낱말을 만약에 구분하고 싶다. 밑줄. 우리 밑줄이 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마침표를 사용하세요.
이름 정의의 글자는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 맞네요. 자, 그리고 대소 문자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셀 주소와 같은 형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셀이 A1번인데 A1 못 만듭니다. A1은 자기 고유의 셀 주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통화 문서에서도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문서, 통화 문서잖아요. 그래서 시트가 달라도 이름을 다르게 지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사용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절대 참조는 복사거나 치우기들 해도 변하지 않아. 다른 셀을 참조하지 않고 항상 그 셀만 절대적으로 참조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름 정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당 셀이나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 그 이름 상자, 리본 메뉴 끝자락 아래 보시면 왼쪽에요. 이름 상자에서 직접 적어주시면 돼요. 적으시고 엔터 하시고요. 혹은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수식 메뉴에 이름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적어주시고요. 혹은 수식 메뉴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선택 영역이니까 일단 여러 개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 개냐면 첫 행이나 왼쪽 열을 이름으로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는 일단 제가 이런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다 지정해. 그래서 나는 왼쪽 열, 여기 부서명, 영업부, 생산부 혹은 첫 행이요. 성명, 직급, 기본급 요 내용을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메뉴를 찾아가세요. 수식 메뉴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곳을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지가 있거든요. 첫 행만 하시면 지금 요 3행에 있는 내용 여기가 이름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왼쪽 열만 하시면 여기 부서명부터 격리부가 되고요. 만약에 뭐 둘 다 체크하시면 둘 다 됩니다. 다만 부서명은 이소연부터 152만원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이름 상자, 여기 이름 상자를 똥 누르시면 그 이름들이 쫙쫙쫙쫙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급을 선택해 봤어요. 그랬더니 직급에 해당하는 요 직급 4개가 선택이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이 성명입니다. 원래 이름 정의할 때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죠. 공백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만들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밑줄로 표시됩니다. 성, 밑줄, 명. 됐나요? 직접 정의하실 때는 공백이 당연히 안 된다라고 경고가 뜹니다. 하지만 선택 영역에서 만들면 이렇게 밑줄로 마치 공백인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름 정의였고요. 자, 이름 정의 규칙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 밑줄, 원화, 요역, 슬래시, 원화기호만 사용할 수 있고요. 숫자는 안 된다 그랬죠. 나머지 두 번째 글자부터 문자, 숫자, 기타 기호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특수기호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음. 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에 구분하고 싶으면 밑줄이나 마침표를 사용하세요. 최대 255자. 자, 요거는 영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절반 127자 섞어서는 골고루 사용 가능하실 거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셀 주소 소문자 A1 하든 대문자 A1 하든 똑같거든요. 마찬가지 이름 정의도 대소문자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또 셀 주소 A1, A2 같은 셀 주소와 같은 형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 입니다. 같은 통화 문서에서는 시트가 달라도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름은 기본적으로 무슨 참조, 절대 참조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셀 이름을 문자로 만들 수 있고 그 이름을 여러분 수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름 정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